뭐 장내시경, 대장내시경 또는 뭐 위내시경 받을 때 수면 내시경 받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내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던지 이 사건을 특히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 고발을 했죠. 여성 변호사에 이사하시니까 네네.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대형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시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는데 내시경 센터장이 이제 거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만 건 정도를 담당했는데 그 중에 상당한 여성들을 성추행한 거라고 이제 간호사들이 진정을 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성의 중요 부위를 만진다거나 여성의 부위를 보면서 예쁘다라고 한다던가 그런 주요 부위에 손을 넣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2013년 10월에 간호사들이 이제 진정서를 냈고 이렇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몇 명 정도, 어느 정도인지 피해 규모가 좀 나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나온 거는 대부분 수면 내시경 상태의 환자들은 한거불능이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잘 무의식적이죠.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검사를 할 때 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제 2013년 10월하고 11월 이렇게 두 개의 진정서에다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 피해자는 누구고 어떻게 했으며 직업은 뭐고 뭐 나이는 어떻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된 거라 그 일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아마 입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한 5만 명 정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여성분일 거 아니에요. 이 문제의 의사가 진료를 했던, 검사를 했던 게 5만 명이라고요? 네, 5만 명인데 상당수는 여성이고 그 피해자들은 본인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에 여기서 검진을 받았는지 그 의사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여성 변호사에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을 이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호사들도 여성이다 보니까 이러한 피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간호사한테도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간호사 앞에서 뭐 이 부분은 예쁘다는 등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부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 성희롱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성희롱이 되죠. 예, 그래서 간호사들이 진정을 불과 2013년 10월이면 2년이 더 된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병원에서는 이거를 묵과를 한 겁니다. 예. 간호사들이 뭐 옆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이 잠든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수면 내시경과 관련해서 이런 류의 사건들이 요즘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들은 뭐 잠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내가 성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여성분들이 내시경하러 들어갈 때 보호자를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예. 뭐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처럼 간호사분들이 본인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한다면 이게 피해 사실이 드러나겠지만 안 그러면 사실상 피해 사실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시경, 지금 요번 이 의사도 예. 다른 데보다 꼭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 스스로도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성분들이 내시경을 하실 때는 뭔가 불안하시면 보호자를 좀 동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의료재단의 입장은 뭡니까? 뭐 권고사직 시켰다. 그러니까 끝. 이건가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의료법에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단순히 이 사람을 고용한 의료재단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단지 그냥 이렇게 행동한 의사에 대해서 그냥 1년 정도 의료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만 있을 뿐 이사장을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는 이사장 측에서는 그냥 권고사직하고 끝내버리면 그 사람이 다른 병원 가서 또 똑같은 그렇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가장 문제라서 예. 이 부분은 일단 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 변호사에서는 이제 의견을 낸 게 아까 말한 대로 2013년 10월이나 11월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히 성추행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됐다고 진정을 했는데도 그 부분을 묵과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라고 해서 모욕, 성추행,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 부분은 간호사에 대한 추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한 2014년 10월 달에 있는 진정서 부분을 이쪽 의료재단 쪽에서 그거를 인멸을 해버린 사정이 있거든요. 진정서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인멸까지 지금 같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적극적으로 치료를, 그러니까 그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우리는 의사를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왜? 환자를 진료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의사가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라 집에 아니면 뭐 다른 곳에 가서 성추행을 해도 의사 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데 의사가 진료
행위를 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에 가장 신성해야 될 시간에 환자를 데리고 장난질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의사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의사 징계 관련해서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 여기서 성추행했는데 여기서 권고사직해서 다른 병원 가면 안 할 것 같아요. 또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전문가 집단,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도 그렇고, 변호사회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 그 안에서 수습을 한 이후에 징계는 굉장히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이번 사실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누워있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의사를 믿지 못하면 제가 아까 보호자 대동하라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예. 사실 내시경하러 가는데 일일이 보호자 대동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믿게 해주려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정말 징계가 엄하고 처벌도 엄하다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도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니까 이 의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계에 관련해서 항상 과거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음주 수술한 의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사들 문제 있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때도 처음에는 완전 솜방망이 징계 그치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제 뭐 의사 면허를 마지못해. 박탈한다거나 하는 건데 알려지건 알려지지 않건 간에 이렇게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관련된 그리고 피해자를 다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5만 명이 이 의사한테 내시경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